오늘 할 건 뭐냐면 파동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할 거야. 파동의 반사와 굴절. 파동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할 겁니다. 뭐냐면 파동의 반사와 굴절은 매질이 달라지는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매질이 달라지는. 매질이 뭐라고 했지? 매질은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개 물질이라고 했어.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개 물질. 줄파의 경우에는 매개 물질이 줄이었고, 물결파의 경우에는 매질이 물. 소리의 경우에는 공기도 될 수 있고, 기체, 액체, 고체 다 된다고 했었고, 그런 매질. 그 매질이 달라지는 경계면에서 이런 반사와 굴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먼저 다른 매질이라는 거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는 다른 매질이란 뭔가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질이 다르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자 한번 구분해봐. 다른 매질인지. 여기 예를 들어서 명주실이 있고 여기 가느다란 아니지 조금은 두꺼운 뭐랄까 밧줄까지는 아니고 그런 실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 두 개는 자, 줄파의 경우로 생각해보자. 같은 매질일까 다른 매질일까? 다른 매질이야. 다른 매질. 그 다음 이거는 여기엔 바위 있고 이게 뭐냐면 물이야 물. 물의 경우에 여기는 깊어 얕은 물이고 여기는 깊은 물이지. 이 경우에 얕은 물과 깊은 물은 같은 매질일까 다른 매질일까? 같은 매질. 자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사실 빛의 경우에는 매질이 필요하니 필요 없니? 매질이 필요 없단 말이야. 매질이 필요 없어. 오히려 공기라던가 물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방해를 하는 요인이야. 사실 매질이란 말을 붙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 근데 우리는 매질이란 용어를 쓰긴 쓰거든. 어쨌건 빛이 물 안에서도 진행하고 공기 안에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문제집에서도 그렇고 그냥 매질이라고 써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빛이라는 애는 공기를 매질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야. 근데 그냥 매질이라고 하고 보자.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의 입장에서 공기와 물은 같은 매질일까 다른 매질일까? 다른 매질. 얘네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얇은 실과 굵은 실은 다른 매질이라고 했어. 또 공기와 물은 다른 매질이라고 했어. 근데 얕은 물과 깊은 물은 같은 매질이라고 했거든.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얕은 물과 깊은 물은 다른 매질이야.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매질이라고 하면 다른 물질이라고 떠올리기 쉬워. 다른 물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 근데 물질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매질은 아니야. 꼭.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같은 물질이라고 해서 꼭 같은 매질이 아니란 얘기야. 여기서 얕은 물이건 깊은 물이건 지금 다 물이라는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매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얘랑 얘는 다른 매질. 물이긴 하지만 같은 물질이긴 하지만 다른 매질이다. 얘는 다른 매질의 조건이 아니야. 다른 매질의 조건은 뭐냐면 다른 매질이란 어떤 거냐면 전달 속도야. 전달 속도가 다르다. 이게 다른 매질의 조건이야.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줄에서 내가 파동을 만들면 어떻게 되니? 이런 파형이 생기겠지? 맞아? 이런 파형이 생겨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서의 속도가 있어. 그리고 얘가 진행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파형이 생기겠지. 맞아? 그럼 여기에서의 빠르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전달 빠르기, 파동의 속력. 근데 이 줄에서랑 이 줄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어떻다? 다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다른 매질인 거야. 다른 매질. 그 다음 얕은 물이 있고 깊은 물이 있는데 여기서 파도가 친다고 생각해봐. 파도가 친다고 생각했을 때 얕은 물과 깊은 물에서 파도의 속도가 똑같다면 얘네는 같은 매질일 거야. 근데 얕은 물과 깊은 물에서는 파도의 속력이 다르다. 어디서 빠를 것 같아? 깊은 물에서 더 빠르다. 물은 깊을수록 파도가 더 빨리 쳐.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전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매질로 본다. 그 다음 하나 더. 빛의 경우에 공기로 들어와서 지금 물로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이랑 물에서의 빛의 속력 어디가 더 빠를 것 같아? 공기에서 더 빠르다. 물에서 더 느려. 그래서 얘네는 다른 매질로 보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매질이 다르다는 건 전달 속도가 다르다는 의미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공기에서처럼 빠른 경우, 물에서처럼 느린 경우, 얘네를 일컬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 빠른 경우를 우리는 무슨 매질이라고 하냐면 소환 매질이라고 해. 소환 매질. 소환 매질. 그리고 물에서처럼 느린 경우 이 물을 우리는 밀한 매질이라고 한다. 근데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빛의 입장에서 이렇다는 거야. 물의 경우에선 물이래. 소리의 경우에는 물에서 빠르니 공기에서 빠르니? 물에서 빨라. 물에서 빠르다.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야. 물에서 공기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소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물이 소환 매질이 되고 공기가 밀한 매질이 돼. 상대적인 거야. 어떤 파동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파동이 어디에서 빠른가에 따라서 밀한 매질, 소환 매질이 결정되는 거지. 근데 흔히 착각하기 또 쉬운 게 뭐냐면 물이 뭔가 빽빽하고 공기가 뭔가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이니까 분자 간의 사이 간격이. 그래서 뭐 물을 뭐 밀한 매질이고 공기를 소환 매질이고 무조건 단정 지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소리의 경우에는 물이 오히려 소환 매질이 되고 공기가 밀한 매질이 될 때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매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뤄봤어. 이런 매질, 다른 매질, 즉 다른 매질이 만나는 이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 반사와 굴절이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자, 이런 식으로 얘를 매질 1이라고 하자. 매질 1, 얘를 2라고 해보자. 얘를 그리고 소환 매질이라고 해보고 얘를 밀한 매질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조건이 됐지. 반사와 굴절이라는 게 일어날 이런 식으로 뭐 이 경우에는 빛이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물결파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파동에 대한 얘기야. 모든 파동에 대해서 이런 다른 매질이 만나는 곳에 파동이 하나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이 경우에 이 경계면에서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반사돼서 나아가고 일부는 투과해서 나가. 오케이? 100이 오면 뭐 예를 들어서 30이 반사가 된다면 나머지 70%는 투과해서 간다는 얘기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보자. 반사를 먼저 알아볼게.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경계면에서 되튕겨 나가. 이런 거를 반사라고 해. 그러면 이거를 입사파라고 하고 얘를 반사파라고 해보자. 이 경우에도 뭔가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야.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자, 규칙성을 찾으려면 뭐 이것저것 해보면서 찾아야겠지. 뭔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얘를 보고 항상 뭔가 적용되는 또는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을까 과학자들이 찾아보다 보면 뭔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선을 그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선을 하나 그을 건데 뭘 그을 거냐면 이 경계면과 수직이 되는 이런 선을 하나 그을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해. 보드마크는 글씨를 정말 못 쓰겠어. 이해해라. 이걸 법선이라고 한다. 이 법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법선과 이 입사한 파동이 이루는 각도, 입사한 파동이 들어오는 이 각도, 이 각도를 세타 입사 각도라고 하자. 세타 입. 이 각도를 뭐? 세타 반사라고 해보자. 이때 어떠한 규칙이 적용이 되냐면 이 입사 각도와 반사 각도는 항상 같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반사의 법칙이야. 반사의 법칙. 그래서 세타 입사 각도와 뭐 세타 반사 각도는 항상 같게 된다는 거야. 반사가 일어날 때. 반사라는 게 뭐야? 되튕겨 나가는 거지. 되튕겨 나갈 때는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는 거야. 반사의 법칙. 반사의 법칙. 그 다음 자, 1부는 반사한다고 했는데 그래. 반사 조금 더 다뤄볼게. 야, 파동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어? 파동에는 빠르기도 있지. 맞아? 입사한 것에 빠르기. 입사한 파동에 빠르기. 또 파동은 뭐가 있어? 파장도 있지. 입사한 것에 파장.
그 다음 또 파동은 진동수가 있어. 입사한 파동의 진동수. 그럼 반사한 것도 똑같이 있겠지? V 반사, 람다 반사, 진동수 반사, F 반사. 그럼 이 관계를 잠깐 알아보고 이제 굴절로 넘어가 볼게. 봐. 지금 입사한 파동이나 반사한 파동이나 어떤 매질에 있어? 같은 매질이 있지. 1번 매질, 소환 매질. 입사한 것이나 반사한 것이나 둘 다 같은 매질이 있지. 그러면 얘네 빠르기는 어떨까? 두 개가 같을까 다를까? 같지? 같다는 거야. 같다. 왜? 같은 매질 선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 이건 당연한 건데 진동수 먼저 보자. 진동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초당 10번 진동하는 애가 입사를 했어. 그럼 반사되는 거는 1초에 막 5번, 3번 이렇게 바뀔까? 안 바뀌어. 예를 들어서 물결파를 이렇게 만들면 물을 톡톡톡톡 두드리면 물결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서 진행하지. 얘네가 벽을 받고 튕겨 나올 때 그 개수가 달라지니? 아니라는 거야. 즉 진동수는 입사한 것이나 반사한 것이나 같아 달라? 같다는 거야. 지금 반사의 경우에는 V도 같고 진동수도 같아. V가 같은 이유는 매질이 같으니까. 그리고 혹시 파동의 속력했던 거 기억나니? V는 T분의 람다 또는 람다 F라고 표시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에 따르면 봐. V가 같고 F가 같아. 그럼 람다는 어떨까? 람다. 파장도 같겠지? 즉 입사한 것과 반사한 것의 속도, 파장, 진동수는 모두 같다. 이게 반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본 거야. 그 다음 일부가 반사를 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매질 2로 뚫고 지나가. 매질 2로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도 잘 봐. 이렇게 세타 입사 각도로 이렇게 입사를 했으면 얘는 이렇게 가야 할 것만 같지만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굴절이 일어나. 말 그대로 이렇게 꺾여. 같은 직선상에 있지 않고 꺾여서 내려와. 꺾여서 내려온다. 이 각도를 세타 굴절이라고 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굴절인 거야. 매질이 다르면 이런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굴절이다.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올 경우에는 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어떻게 돼?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이게 입사각도랑 똑같으니까 억각으로서 이게 입사각도랑 똑같지? 작아졌지? 근데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봐. 소환돼서 미란대로 온 걸 봤는데 미란돼서 소환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거 화살표만 바꾸면 돼. 미란돼서 소환 곳으로 가면 오히려 굴절 각도가 어떻게 돼? 커져.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꺾여. 매질이 달라지면 특징이야. 그냥 왜 그러냐? 왜 꺾이느냐? 이거 설명하고 나서 얘기해줄게. 왜 꺾이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 굴절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 굴절이 일어난 것도 파동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 빠르기가 있지? 속력이 있어? 속도가 있어? V 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람다 굴. 또 진동수 굴이 있다. 생각해봐라. 여기서 10번 진동했는데 1초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진동수가 바뀔까? 예를 들어서 파도가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쳐. 깊은 물로 치는데 그 파도의 개수, 하형의 개수가 달라지니? 달라질까?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갈 때 10개였던 파도가 뭐 5개로 변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니? 안 일어나지. 진동수는 사실 입사한 게 반사를 하건 굴절을 하건 변하지 않아. 얘만큼은 무조건 변하지 않아. 엄청 중요한 사실이야. 변하지 않아. 그 다음 빠르기를 한번 볼까? 입사한 것과 굴절한 것의 차이는 뭐야? 매질의 차이가 있지. 내가 다른 매질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 속력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 파동의 속력의 차이. 그럼 즉 다시 말해서 매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입사한 것의 빠르기와 굴절한 것의 빠르기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다르다는 거야. 어디가 더 빠르냐면 입사한 게 더 빨라. 왜? 여기가 미라 매질이니까. 만약에 미라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면 굴절된 게 더 빨라지겠지? 오케이? 그리고 자 진동수는 일정한데 속도가 변했으면 람다는 어떻게 될까? 속도 따라가겠지? 지금 속도가 느려졌어. 그러면 람다는 어떻게 될까?
파장의 길이는 짧아질 거란 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다야. 이게 반사와 굴절이야. 근데 이 굴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 그러면 대체 여기서 입사한 각도와 굴절한 각도는 무슨 관계가 없을까? 입사한 각도와 반사한 각도는 어때? 같다는 공통점이 있지, 맞니? 입사한 각도와 굴절된 각도 사이에는 뭔가 관계가 없을까? 있다는 거야. 무슨 관계? 사인. 사인이 나오면 겁부터 먹는데 사실 사인은 중학교 때 배운 거다. 사인.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사인만 나왔다고 겁먹을 건 없어. 끝이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물리 수준에서 나오는 수학은 중학교 3학년 범위 내에 있는 수학 수준을 절대 넘어서지 않아. 물리 1에서는 물론 물리 2에 넘어가면 적분이라는 게 나와서 고등학교 걸 사용하기도 하지만 매우 기본적인 거일 뿐이고 지금 우리는 물리 1을 하기 때문에 되게 그냥 사인만 나온 거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사인 세타 굴절분의 사인 세타 입사각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다. 뭔 소리냐? 얘가 뭐 45도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떠한 굴절 각도가 나오겠지? 뭐 예를 들면 30도. 그러면 이 값, 사인 30도분의 사인 45도 한 값이 이 값이 이게 60도로 들어와도 그 값으로 일정한 각도가 나온다는 거야. 어떠한 각도가 들어오더라도 사인 세타 굴절분의 사인 세타 입사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 이런 규칙성을 따른다는 거야. 굴절에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N12라고 해. 이게 뭐냐면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적 굴절률을 말하는 거야. 이 특정한 값에 따라서 세타 입사각을 알면 굴절각을 구할 수 있어. 그지? 이런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거야. 끝이야. 반사는 단순하게 그냥 각도만 같았다면 굴절의 경우에는 입사한 것과 굴절한 것의 각도는 이런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이런 값을 따르고 이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 이걸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적 굴절률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인 세타뿐만 아니라 세타 관계식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것과 같아. 어떤 거랑 같냐면 V 굴절분의 V 입사와도 같아. V 굴절분의 V 입사와도 같아. 또 뭐가 같으냐? 잘 봐. 진동수는 굴절한 것이나 입사한 것이나 같았어, 달랐어? 같았지? 같았으니까 자, V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람다 F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입, 굴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입사할 때 진동수랑 굴절할 때 진동수는 같아, 달라? 같으니까 날아갈 수 있지? 그럼 무엇과 같다? 람다 굴절율분의 람다 입사.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밑에 게 입사였는지 위에 게 입사였는지 밑에 게 굴절이었는지 또는 밑에 게 V불인지 밑에 게 V 입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그냥 작은 거 분의 큰 거, 작은 거 분의 큰 거. 잘 봐. 얘 같은 경우에 세타 크고 작지, 크고 작지, 작은 거 분의 큰 거. 그 다음 속도 크고 작지, 작은 거 분의 큰 거, 작은 거 분의 큰 거. 그 다음 또 람다 작은 거분의 큰 거 하면 돼. 작은 거분의 큰 거. 일반적으로 물론 소에서 밀로 진행하는 파동에 대한 거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의 경우에는 보통 밀에서 소로 가는 거에 별로 안 나오거든. 그래서 작은 거분의 큰 걸로 하면 돼. 알겠지?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진다는 거야. 그럼 이제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배워본 거야. 다른 건 없다. 끝. 그 다음 지금 내가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대체 그러면 반사까지는 우리가 하도 자주 봐왔으니까 거울 같은 거에 레이저빔 쏘면 그 레이저빔 튕겨 나오잖아. 그런 걸 자주 봤는데 굴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다지 많이 경험한 것 같진 않아. 그 얘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경험한 건데 어떤 거냐면 저 유리컵에다가 수저를 집어넣으면 수저가 휘어져서 보이거나 이런 적 없는 그런 게 다 뭐냐면 굴절 때문이거든. 우리 다리가 짧아 보인다거나 이런 게 다 굴절 때문이야. 수영장 들어가면 다리 짧아 보인 적 없는? 원래 짧긴 하지.
그렇지만 어쨌건 그런 게 다 굴절과 관계된 거다. 그럼 이 굴절이 대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단순한 거야. 자연에게는 이런 원리가 있다. 최소 시간의 원리. 자연은 빠른 걸 좋아해. 최소 시간을 좋아한다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적게 걸리면 적게 걸릴수록 좋아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내가 응급구조대다. 바다에 빠진 어떤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여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가려고 해. 자, 그러면 여기는 모래고 여기는 바다라고 한번 해보자. 모래사장이고 바다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직선. 이걸 떠올리기 쉬워. 왜? 제일 짧은 거리지. 두 점을 쫙 이어버리면 최단거리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건 고정관념에 박힌 거야. 최단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최소 시간이 되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지. 너 달리기 속도가 빠르니 수영하는 속도가 빠르니? 달리기가 훨씬 빨라. 그럼 생각을 잘해봐. 내가 조금 더 먼 거리를 달릴지라도 수영을 적게 하면 오히려 더 시간이 적게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응급구조대들이 이 사람을 구하러 갈 때 절대 이렇게 최단 거리를 이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오히려 조금 더 뛰어. 조금 더 뛰어서 수영을 적게 해. 그러면 이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래에서 달리는 속력이랑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에서 수영을 좀 적게 할수록 좋거든.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하기 위해서 저 멀리 뛰어가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원리에 따라서 최단 거리가 반드시 최소 시간이라는 건 아니야. 매질 1과 매질 2의 경우에는 속력이 같았니 달랐니? 달랐지. 그렇다면 자연은 선택을 해. 어떤 식으로 가서 꺾이는 게 얘한테 제일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매질이 다른 경우에는 이런 굴절이 일어난다는 거야. 최소 시간의 원리 때문에. 오케이? 반사 굴절 별로 어려운 건 없지. 뭐 이런 규칙을 따른다. 왜 굴절이 일어나는가? 이런 최소 시간의 원리에 따라서. 잠깐 알아봤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제 반사와 굴절을 배웠으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 뭐? 소리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소리의 굴절. 다시 한번 얘기하자. 자, 어떤 거냐면 소환 매질이 있고 미란 매질이 있다. 소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니? 꺾이지? 맞아? 세타 다시 어떤 게 더 커? 세타가 세타 다시보다 더 컸지? 굴절이라고 했어. 이 굴절을 어디에 적용할 거냐면 소리에 적용할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 있지. 자, 낮이야, 낮. 자, 여긴 땅. 사람이 서 있어. 여기서 얘기를 해.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낮에는 땅이 더울까? 아니면 위쪽으로 갈수록 더울까? 땅이 더워. 왜? 이 지표면이 어떻게 돼? 달구어지지. 달구어지면서 여기에 열기가 올라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뜨거워. 내가 말했지만 다른 매질의 조건은 뭐냐면 물질이 다른 게 아니라 전달 속도가 다르면 다른 매질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자, 땅이 달구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의 공기는 뜨거울까 차가울까? 주변의 공기는 뜨겁겠지? 뜨겁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고온이야. 공기가.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저온이 된다. 그러면 자, 혹시 소리의 속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니? 지난번에 했는데 소리의 속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빨라져. 오케이? 빨라진다. 그럼 얘가 무슨 매질? 아랫부분이 소환 매질이 되고 윗부분이 밀한 매질이 되지. 즉 소환 곳에서 밀한 곳으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원래 얘기는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굴절이 일어나는 거야. 굴절이 일어나. 아,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가면 어떻게 돼? 각도가 줄어들지? 그럼 이 경우는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자 경계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는 각각 부분에서 굴절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막 이렇게 입사한 애가 그대로 가지 않고 어떻게 돼? 꺾이지. 맞아? 꺾여서 이렇게 간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이 위로 뜨게 돼. 내가 말을 하면 소리가 어떻게 돼? 위로 뜨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아랫부분이 상대적으로 잘 안 들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 새가 듣는다. 과학적인 거야. 새가 듣기 좋다는 거. 오케이? 그럼 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제목을 안 썼네. 소리의 굴절. 소리의 굴절. 지금 아까 배운 반사 굴절에서 굴절을 소리에다 적용을 해본 거야. 왜냐면 원래 이 단원이 소리 단원이거든. 근데 이것만 바로 뜬금없이 얘기하기에는 앞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얘기해 준 것뿐이야. 그 다음 밤의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땅이 저온이 돼. 그리고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고온이 된다. 반대가 된다는 거야. 반대가 되면 저온일 경우에 어떤 매질? 미란 매질. 왜? 파동의 속력이 느리니까. 그 다음 고온일 때는 소환 매질이 된다. 똑같은 조건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얘기를 한다. 어떻게 되는가? 그럼 봐. 원래는 이렇게 가고 싶을 거야. 맞니? 사방팔방으로 퍼지니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자 여기가 미란 매질이고 여기가 소환 매질이야. 미란 데서 소환 곳으로 가는 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각도가 오히려 커지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커진다고. 각도가 이렇게 되는 게 작아지는 거였지.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휜다고. 이렇게 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휘지. 이렇게. 또 특정한 경우가 되면 어떤 경우냐면 잘 봐. 내가 입사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에서 소로 가는 반대 경우 생각해봐. 입사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각도도 어떻게 돼? 커지겠지. 맞아? 이 각도가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 이 굴절된 각도가 90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대칭가 나와. 반사가 일어나. 즉 굴절되지 않고 전부 다 반사가 되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들어간 걸 생각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거꾸로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면 각도가 오히려 커지지. 커지다 보면 자 입사할 때 각도가 점점 커지면 굴절되는 각도도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굴절되는 각도가 90도를 넘어버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그 이상 되면 오히려 이게 전부 다 반사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반사라고 해. 나중에 또 뒤에서 통신할 때 배울 거야. 전반사는. 배울 거라서 대충 얘기해 주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경계면에서 얘가 완전히 반사돼. 밑으로 다 깔려 소리가 밑으로 다 깔려버리니까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쥐가 듣는다는 거야. 그게 다 과학적인 거다. 오케이? 과학적인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으면 뭐 다 안 들리고 이런 얘기는 아니야. 이쪽으로도 가는 소리가 있을 거야. 근데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랑 뭐 전부 다 위로 가는 거랑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일부는 가니까 그 얘기다. 이게 소리의 굴절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면 파동의 반사와 굴절과 관계된 소리 부분은 이게 끝이야. 할 말이 없어. 원래는 이제 물리원에서 다룬 게 뭐냐면 이런 거 그냥 예시로 들어왔고 그냥 파동의 반사 굴절 스넬스 법칙, 그 굴절의 법칙, 사인 세타 굴절분의 사인 세타 입사라는 게 스넬의 법칙이거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했었는데 오히려 물리원 개정으로 바뀌면서는 그냥 이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정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낼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오히려 막 엄청나게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되게 단순한 지식들을 요구하게 됐어. 그렇게 됐더라고. 그러면 이게 뭐 소리의 반사와 굴절이었다. 그 다음